네, 이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2025년 CTS 공모 주요 사항과 또 제안서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부드린 안내서를 함께 보시면서 또 필기도 같이 하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협력사업팀의 이소영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코이카 기업협력 사업팀의 이소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본격적으로 공모 설명에 앞서서 CTS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TS 사업은 아까 영상에서도 계속 소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예비 창업가, 스타트업, 혁신가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술 등을 공적 개발 원조, 즉 ODA 사업에 저희가 적용을 해서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 해결에 적용하고 개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지를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궁금하신 부분 문의해달라고 남겼는데 그중 하나의 질문이 CTS와 ODA는 어떤 연계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CTS 사업이 바로 ODA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은 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업력 10년 이내의 스타트업 그리고 예비 창업가인데요. 저희 CTS 팁스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고 제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 방법은 저희가 올해 하는 것처럼 매년 공모를 통해서 CTS 신규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시듯이 저희는 4단계로 나눠져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드 제로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가, 초기 기업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시드 1, 2 저희가 본 사업으로 불렸던 1, 2 사업이 있고요. CTS 팁스형 사업이 올해부터 저희 처음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서도 보시겠지만 CTS 팁스형 같은 경우에는 시드 1과 시드 2가 합쳐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제가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시드 제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가 있으신데 이걸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접점을 찾기 너무 어려우실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시드 제로 사업은 그런 접점을 채워주는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시드 1의 제안서를 함께 작성도 해보고 현재 실사도 우수팀에 대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꿔주는 저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 예비 창업가 및 초기 스타트업 7년 이내의 분들이 함께 지원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 1회 상반기에 저희가 추진되고요.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3월달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CTS 시드 1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서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현지 실증할 수 있는 그런 ODA 테스트 베드, 현지에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주는 드리는 그런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최대 3억까지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최대 15개월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시드2 사업입니다. 시드2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사업화 할 수 있는 단계로 성능 검증이 완료된 혁신 기술 및 제품을 개발도상국 내에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시장성을 확인하고 지사 설립 등 현지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단계로서 저희는 최대 사업비 5억 원 그리고 사업 기간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최대 30개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넉넉한 사업 기간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올해 신규로 창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CTS 팁스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실시되는 만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이카의 CTS 사업의 경우에는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저희에게
저희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개발도상국에 우수한 임팩트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말 우수한 역량의 스타트업 분들과 함께 협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국의 대표 스타트업 육성 사업인 팁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접점이 맞아서 저희가 CTS 팁스 연계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자면 참여 대상이 업력 10년 이내의 기업 중에 아래의 3개의 조건에 해당되는 조건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이 대상으로 참여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중기부 팁스 성공기업 CTS1 또는 2 졸업기업 그리고 국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 세스 혁신상 수상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고요. 지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열된 신사업 10대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개발된 기술의 개도국 현지 실증과 그리고 개도국 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 내용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드 1 그리고 시드 2 단계가 통합된 패스트 트랙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CTS 시드 1에 들어오신 다음에 시드 2로 가실 때에는 다시 공모에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셔야만 시드 2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 두 단계가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시드 1에서 시드 2 단계에 진입할 때 창업진흥원과 저희가 공동 중간 평가를 통해서 기업의 2단계 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8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고요. 시드 1 단계에 3억 원, 그리고 시드 2 단계에 5억 원이 합쳐진 8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CTS 팁스형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CTS 시드 1 단계에 3억 원을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시드 2에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서를 이렇게 2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단계별 예산의 상한 또한 CTS 시드 1과 2 단계를 준용해서 최대 3억 원, 5억 원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 기간은 24개월에서 40개월까지 이렇게 저희가 기간을 설정하는데요. 단계별 사업 기간의 상한 또한 CTS1 그리고 CTS2 저희가 안내서에 이 기간도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그 상한을 준용해서 따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평가 같은 부분이 저희 CTS 기존의 1, 2 단계하고 약간 다르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창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중간평가 그리고 종료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드 1 단계 완료 후에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성과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한해 CTS 시드 2 단계로 진입하실 수 있고요. 종료평가 같은 경우에는 개발협력적인 성과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검증해서 성공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같이 안내드렸던 여기 CTS 팁스 연계형 안내 자료에 상세 내용이 또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CTS 사업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사업비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활동 비용 3억, 5억 그리고 CTS 팁스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8억까지 충분한 사업비와 사업 기간을 드리는 것도 저희 사업의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질의사항 중에 또 이 사업비 안에 자부담금이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 사업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저희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별도의 자부담은 없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사업을 통해서 네트워크 구축 기회 그리고 저희 전문 엑셀러레이팅 기관인 미스크 달의 사업화 전략센터를 통해 가지고 전문적인 저희가 엑셀러레이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멘토링, 네트워킹 그리고 후속 투자 유치와 같은 활동도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상황에 대해서 법률 자문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한 지원인데요. 이런 부분도 같이 지원해 드리고, 글로벌 사업 연계, 저희 코이카의 사업들 또는 저희가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사업들 안에서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임팩트가 확산될 수 있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는 CS 박람회에 저희 우수팀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안내드렸듯이 창진원, 신용보증기금, 조달청 등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 제품의 판로 확산, 그리고 제품이 저희 기업의 솔루션들이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 지금 첫 번째 단계인 공모 접수 단계이고요. 이제 심사는 서면 심사, 면접 심사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약정 체결 전에 저희가 약정 실행협의라고 해서 사업의 계획서를 좀 더 저희 코이카 ODA 사업에 맞춰서 서로 이렇게 협의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약정 체결을 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또 재밌게 CTS 데이라는 그 각 데이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C데이는 착수 보고회, 그 T데이는 중간 보고회, S데이는 성과 보고회. 그래서 요 세 보고회 때에는 꼭 선정된 기업분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이 진행 상황이나 성과에 대해서 발표하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에 대해 종료 시점에는 성과를 평가하고 스케일업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저희 사업을 통해서 발굴되었던, 그렇게 개발되었던 솔루션들이 확산될 수 있는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2025년 CTS 공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국가입니다. 여기 내용들은 지금 안내서 페이지도 제가 다 같이 기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면서 보시면은 좀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상 국가도 어디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안내드린 이 대상 국가 참고하셔서 이 안에서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국가들은 코이카 사무소, 주재원 소재의 국가들이고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셔야 될 거는 외교부가 지정하는 4단계 여행경보상, 3단계, 4단계 특별여행주의보 국가 또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의 목록에는 포함되었을 수 있으나 사업이 저희가 사전 적격 심사를 해서 사업 조건이 맞는지 여부를 사전에 한번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단계에서는 그 단계는 통과하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또는 지역이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당시에 여행 제재 국가, 여행 경보상 3, 4단계 특별 여행 주의보 국가인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국가는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수도는 지역이 1, 2단계 안에 속하는데요. 그 수도를 제외한 국경 접경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또 여행 경보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지역까지 고려하지 않고 저희 사업에 들어오시면 스크리닝 단계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이런 부분은 꼭 지역 선정하고 국가를 선정하실 때 좀 유념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인도적 지원 분야를 새로 신설해서 공모를 내었는데요. 이 인도적 지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대상 국가는 똑같이 이 국가 안에 속해야 되지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3, 4단계여도 예외적으로 허용해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 주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자유 주제만 열렸습니다. 지정 주제는 별도로 없고 자유 주제 안에서 이제 분야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유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ODA 전략, 코이카의 분야별, 국가별 전략 등과 연계해서 아래 분야 내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시드 1, 시드 2 단계 같은 경우에는 교육,
보건, 농촌 개발, 물, 교통, 도시, 디지털, 에너지, 기후 행동,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인도적 지원 분야까지 이렇게 선택하셔서 자유롭게 주제를 설정하셔서 이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CTS 팁스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10개 분야, 친환경, 에너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명공학, 건강, 미래 이동수단, 우주항공, 해양, 로봇, 사이버 보안 연결망,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 이 안에서 이제 분야를 선정하시고 주제를 선정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도적 지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본 공공분 내에 저희가 별도 안내 자료를 첨부해 드렸고요. 그 안내 자료를 꼭 확인하신 후에 지원을 해주시는 것을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CTS 팁스형 같은 경우에도 공공부 내에 포함된 별도 안내 자료가 바로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 꼭 숙지하시고 그렇게 저희 공모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참가 자격입니다. 참가 자격 같은 경우에는 공고 1 기준 창업 후 업력 최대 10년 이내인 예비 창업가,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이면 이행 보증 보험 증권 발행 가능해야 합니다. 예비 창업가 같은 경우에는 CTS 프로그램 공모에는 참여가 가능하시는데요. 최종 약정 체결 대상자 선정 후에는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회적 기업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한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S 시드 1 같은 경우에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은 참여하실 수 있고요. CTS 시드 2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더 저희가 그 조건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보급 및 판매될 수 있는 시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이 단계가 바로 기술 사업화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제품이 없이 진입하시면은 심사 때부터 이제 점수가 많이 깎이면서 선정된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술 사업화를 수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기업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CTS 팁스 연계형의 참가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팁스 성공 졸업 기업 또는 코이카 CTS 시드 1 또는 시드 2 졸업 기업, 그리고 국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혁신상 수상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자격 요건이 하나 더 붙는데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20억 이상의 민간 투자를 받은 기업에 한해서 참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산점과 같은 경우 다음에 3개의 경우에 한해서 부여하고 있는데요. 시드 제로 참여팀 중에 최종 평가 우수팀이 CTS 시드 1 공모에 참여할 경우에 서면 심사에서 저희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 기술 마켓에 인증된 기업이 인증된 기술을 활용해서 CTS 사업으로 제안하는 경우 서면 심사 시 가산점 1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조달청 혁신 제품 등록 기업이 등록된 기술을 활용해서 CTS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서면 심사 시 저희가 1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분들께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꼭 제출해 주셔야지 가산점 반영이 가능하니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 사유 및 참가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성숙 기업은 참여가 불가하십니다. 그래서 지원 기업 또는 지원 기업의 모기업이 자산 총액 12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됨을 말씀드리고, 학계, 연구기관, 해외 법인 단독 참여 불가합니다. 그래서 CT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 창업가, 스타트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이 기업만 단독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컨소시엄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계 연구기관, 해외 법인이 참여하고 싶다면은 CTS 사업 내 자문 파트너 정도로는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은 단독으로 참여해 주신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재응모 횟수 조건이 있습니다. 동일 법인 혹은 동일인이 공모심사를 시드 1, 2 각 단계별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신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또 질문사항으로 타 기관 지원 사업과 CTS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도 많이 문의해 주셨는데요. 안내서 페이지 38에서 9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타 정부기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아이템 및 이미 상품화되어 있는 기술을 단순 보급하고 연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예산이 중복되는 사업 또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술을 A 부처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저희 CTS 사업으로 지원이 불가한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기존 기술 및 제품을 수정해서 개발도상국 또는 다른 한 개발도상국에서 이미 사업을 하셨다면 그 외에 다른 개발도상국에 맞춰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 개발과 사업화하는 경우에 한해서 타 사업을 받은 지원을 받았던 부분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점 말씀드리고요. 타 과제와 CTS 프로그램의 인건비 및 사업비의 중복은 불가합니다. 참여 인력의 모든 과제 참여율은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A 과제에 이미 80%를 인건비 지원, 80%의 투입률이 있으면서 인건비를 지원을 받는 인력에 대해서 저희 과제를 통해서 50%를 요구하시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20%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중에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원 단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지원 인력의 인건비 등을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코이카 규정상 결격 사유에 대해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저희가 지원 당시에는 서면 서약서로 가름을 해서 이 부분을 특이사항이 없다는 부분을 이제 참여 기업에 서약서로 가름해서 지금 저희 선정 절차, 지원서 제출에는 그렇게 가름이 되고요. 추후에 서약에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CTS 사업을 포함하여 코이카 사업 참여에도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꼭 확인하신 후에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모 제출 서류 목록입니다. 저희가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위쪽에 서면 심사 단계, 여기에서 제안서 제출 시에 1번부터 6-5번까지의 서류들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면접심사 단계에서는 면접심사 해당 기업에 한해서만 저희가 아래의 자료 1번부터 8번까지의 자료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추후에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제안서 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내서 45에서 46페이지 그리고 CTS 팁스 연계형 사업의 경우에는 안내자료 6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목차 및 분량이 각 단계별로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지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에 그 단계에 맞는 제안서를 쓰셔야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염두에 주시길 바라고요. 시드 1 같은 경우에는 25페이지까지 제안서 분량, 시드 2 30페이지, CTS 팁스형 사업의 경우 40페이지까지 저희가 제안서 분량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23시 59분까지 꼭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접수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이카 코피스 시스템에 회원 등록을 빨리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회원도 바로 가입을 한다고 등록이 되지 않고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모 설명회를 참석하신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하시겠다 하면은 바로 가서 회원 등록부터 해주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공모가 이제 개시된 다음에 시스템 접수를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
이 이후에 8월 13일 12시 땡땡 하는데 접수가 돼서 이게 접수가 안 됐다라고 요청 주셔도 이게 시스템상으로도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시스템에 접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공모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각별하게 주의해서 제한된 저희가 요청드린 시간까지 꼭 공모 제안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면 심사는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면접 심사는 10월 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면접 심사 결과가 이제 10월 말에 나온 후에는 저희가 4분기 중에 개발협력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 성과 목표, 이제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는 성과 목표를 수립하는데요. PDM, 마일스톤, 지금 들으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때 저희의 PDM 마일스톤이라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 목표를 저희가 어떻게 달성하실지 그 부분의 계획을 워크숍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그런 게 확정된 후에 실행협의, 약정 체결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면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너 기업이 제출한 제안서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 코이카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심의위원회가 심사할 예정이고요. 통과 기준은 평가 항목에 대한 심사위원회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 점수 80점 이상의 사업을 적격으로 판단하고 면접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80점 미만의 사업은 사업성 평가 미흡으로 향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을 안내드립니다. 1차 서면 심사 시에 가산점은 상기 심사위원회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 점수에서 가산해서 서면 심사 최종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서면 심사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시드1, 시드2, CTS 팁스형이 이렇게 3개로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CTS 시드1 같은 경우에는 문제 분석의 적절성, 해결 방식의 적절성 및 아이디어 기술의 혁신성, 그리고 사업 운영 및 인력 투입 계획의 적정성, 성과 및 리스크 관리, 이렇게 4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요. 또 사전 질의로 어떤 분이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심사 때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요 점수 비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 및 기술의 혁신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사업 운영, 인력 투입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시드 1 단계에서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드 2 단계 같은 경우에는 문제 분석의 적절성도 중요하지만 해결 방식의 적절성 및 아이디어의 혁신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30점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서는 시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10점 비중으로 저희가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이 없이 시드 2 단계에 지원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과될 확률은 굉장히 적다는 거, 이렇게 저희가 심사 시부터 이런 부분, 기본적인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여기 시드 2 단계부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 및 성과에 대해서도 기술화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부터는 기술 사업화 단계로 바로 현지에 가셔서 이제 사업 비즈니스 판매를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보급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활동을 수행해 나가실 건지, 어떤 모델을 가지고 나가실 건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점 말씀드리고, 여전히 또 사업 운영 및 인력 투입 계획은 시드 1, 2, 3를 CTS 팁스형을 망라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CTS 팁스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계하고 2단계가 섞이다 보니까 점수 배점도 그렇고 점수 배점이나 이런 부분이 원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 및 성과가 같이 포함된 단계이고요. 왜냐하면 시드2도 포함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점수 배점이 시드2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는 문제 분석의 적절성, 그러니까 CTS 사업에 왜 참여하고 싶은지 그 동기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지, 개발도상국의 어떤 문제를 어떤 솔루션으로 해결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드2보다는 굉장히 더 강화해서 보는 거 이제 점수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각 단계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포인트들을 잘 잡고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면접심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접심사 기준은 서면심사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 기준은 심사위원회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80점 이상 사업을 적격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면접심사 이후에 최종 선정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2025년 신규 예산 승인 규모를 고려해서 신규 사업 선정 건수를 검토하고 최종 약정협의 대상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위로 선정됨을 안내드립니다. 면접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CTS 시드1 같은 경우에는 CTS 이해도 및 솔루션 적절성, 기대 효과,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 사업 책임자 및 핵심 투입 인력의 역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고요. CTS 시드2 그리고 CTS 팁스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항목이 동일한데요. 원과 대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 및 성과 항목이 추가됨을 알 수 있고 이 부분도 심사위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CT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투자 전문기관을 통한 역량 강화를 사업 전 기간 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TS 프로그램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기업은 이런 창업투자 전문기관을 통한 활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비콥 자가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만 34세 이하의 우리 청년을 CTS 시드 1단계에서 1명, 2단계에서 2명 채용하셔야 되고요. CTS 팁스형의 경우에는 시드 1 단계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1명 채용, 시드 2 단계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2명을 채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이카 약정 체결 이후 채용해야 되면 해당 인력은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참여율 50% 이상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신용보증기금의 기술 역량 평가를 도입해서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사 후에 시드2 그리고 CTS 팁스 연계형 시범사업 면접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신용보증기금의 기술 역량 평가를 통해서 기업의 기술 사업화 역량 그리고 기술 경쟁력 역량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면접 심사 시에 심사위원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신용보증기금 기술 역량 평가용 서류는 면접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가 별도로 안내 드리겠습니다.